인간은 왜 사회를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인간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목적대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면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는 얼마나 될까? 그런 시대가 존재하긴 했을까? 먼저 인간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왜 사람이 모여 사는지를 생각해보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사람이 아마존 정글이나 아프리카 세렝게티 같은 곳에서 홀로 산다면 천수를 누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언제든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모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사망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홀로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것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효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흔히 의식주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것들만 하더라도 홀로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매우 큰 편의를 제공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과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각자의 수확물을 교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홀로 사는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옷을 만드는 일들을 각자 분담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 하나는 정서적인 효과이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보면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행히 목숨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은 없었지만 홀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가장 힘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외로움이었다. 매일매일 혼자인 주인공에게는 대화 상대가 필요했고 주인공은 그 대상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윌슨 배구공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윌슨은 단순한 배구공이 아니라 그와 모든 일상을 같이 하는 영혼의 단짝이었다. 사람에게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는 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효율성이 극대화된 것은 사회를 이룬 목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우선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은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를 만들었지만 뜻밖의 더 거친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이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인류는 전쟁과 함께 역사를 이어왔다. 그 속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 속절없이 죽어갔고 지금도 그 피해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상자에 비하면 이는 조족지혈이다. 1차 세계대전은 사망자가 약 2200만 명에서 2500만 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약 5000만 명에서 85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인간이 문명을 만든 이래로 전쟁이 없는 시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모여 사는 게 과연 생존에 유리한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떨까? 홀로 사는 사람에 비해 편의가 매우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현대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편의를 제공한다. 반면에 많은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범죄이다. 범죄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할 만큼 뿌리 깊은 문제이다. 그리고 범죄의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돈에 연관된 것들이 많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마약이 그중 하나이다. 현대 복지 사회 등장과 함께 나아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전 세계의 부가 일부 국가에 몰려있는 세계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 국가의 부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이 차지하는 건 대표적인 경제적 문제이다.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 파괴나 미세 플라스틱 등 인류가 직면한 환경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중 지구온난화는 인류 종말을 논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모여 살면서 파생된 문제는 이미 그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이다. 인간이 모여 살면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은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으로 인해 정서적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는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하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한국은 심리질환과 자살 등 정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현대인이 겪는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든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회를 만든 이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인간 사회의 목적인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삶에 해당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이미 그 목적에 어긋난 것이다. 어느 누가 다른 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기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더 나은 삶이라는 말에는 모든 인간의 삶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 사회는 무언가 잘못되어 왔고 지금도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만 유리한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유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상생주의가 바로 그 길이다.